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벌써 30번째 감시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신디이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미연, 젠투입니다. 와! 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녹음을 늦잠으로 그렇게 버려서 선택했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평소에 밤 아니면 좋은 밤 되세요 라거나 꿀잠자 같은 마무리 인사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누군가의 편안한 밤, 좋은 밤을 바란다는 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표현을 이제 느껴보면 참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인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꿀잠을 잔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세심한 인사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려진 대로 그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한데 사실상 35% 이상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수면 부족 상태인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통 얼마나 주무시나요? 저도 주중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해서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이러는데 근데 저는 정말 잠을 잘 못 들고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나를 위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젠투는 잠 잘 자나요? 저는 좀 잘 자는 편이거든요. 부럽다. 이게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알아서 깨요. 너무 건강하다. 신체 리듬이 너무 건강한데? 네, 그래서 어제도 정말 딱 12시 되기 전에 알아서 이제 스르르 잠이 들고 오늘도 이제 7시 반에 딱 눈이 떠지는? 그래서 수면 시간도 저는 딱 충분한 것 같거든요. 눈이 스르르 감겨요? 네. 12시가 되면? 네. 근데 이게 되게 패턴은 일정한데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원래 잘 안 깨고 자기도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한 번 잘 때 한 3-4번은 깼거든요. 더워서. 그래서 그런지 더워서. 또 몰라도 더워서. 그래서 뭔가 항상 개운하게 깨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면 7시간 반? 그 정도 자는데 네. 뭔가 개운하진 않다. 그럼 미호는 아까 평일에만 그렇게 잔다고 했는데 주말에는 좀 달라져요? 저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신디랑 다르게 그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10시간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 9시간, 10시간 자는 것 같고 진짜 잠으로 도피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때는 12시간도 잘 수 있어요. 그쵸. 네. 신디 저랑 좀 같네요, 결이. 네. 진짜 12시간, 13시간도 잘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저랑 생체 리듬이 비슷한. 근데 저도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끝도 없이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알아서 눈이 떠져가지고. 근데 좋겠다. 모두가 젠투처럼 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어쩌면 잠을 좋아한다는 게 약간의 어떤 자기 합리화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약 한 알 딱 먹으면 배불러지는 약 있으면 나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잠이라는 맥락으로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안 되거든요. 잠자는 행복이 너무 잠죽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잠은 죽어서 자라.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제가 잠만보가 되고 약간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표현인데 그만큼 잠자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잠을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한번 잠을 더 자고 싶어가지고 쇼컷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쇼컷? 네, 머리 말리는 게 싫어가지고 쇼컷보단 살짝 기장이 긴 약간
단발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학교에 가니까 교수님께서 왜 잘랐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 더 자려고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 신문 더 읽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잠 때문에 해군 장교처럼 하고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잠은 죽어서 자야 되는 거라고. 근데 죽어서 자면 그게 잠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잠의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잠을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완전 자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대로 뭔가 충분히 못 잤을 때의 그런 데미지가 좀 더 크지 않나요? 하루 맞아요. 종일 몽롱하고 맞아. 컨디션도 안 좋아서 뭔가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 뭔가 100% 즐기지도 못하고 내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아요, 그렇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어때요? 저기 미연은 잠이 충분할 때랑 잠이 부족할 때 어떤 차이를 좀 크게 느껴요? 차이 진짜 큰데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제가 최근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매일 1시간 덜 자면 그게 소주 한 병을 마신 것 같은 내 상태를 만든대요. 어머. 그래서 1시간씩 덜 자는 것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잠을 좀 제대로 못 자면 살짝 몽롱하고 피곤하고 저도 모르게 계속 이상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잠이 부족한 상태로 하루 종일 바쁜 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막 나중 가선 제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맞아. 1초 전에 분명히 이젠 노션을 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초 뒤에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러고 있고 저 스스로가 굉장히 멍청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잠을 제대로 자는 건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자야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네. 네. 맞아. 이게 저도 이 뇌에 뭔가 과부하가 너무 금방 온다고 해야 되나? 그 맞아요. 버벅거림이 맞아요. 심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잠이 사회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좀 제가 충분히 잤을 때 사회 구성원들,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훨씬 여유롭고 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를 거의 대부분 일하면서 보내고 집 가서 이제 겨우 잠들기 바쁘잖아요.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대로 자기는 아쉽고 그래서 밤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더 부족해지고 사회적으로 좀 관용이랑 포용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덜 친절해지거나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은 없어요? 맞아요. 짜증이 진짜 많이 많아져요. 그리고 진짜 신디 말이 맞는 게 배려할 마음이 사라져요. 뭔가 내가 더 우선이 되지. 그 진짜 지하철만 타도 만약에 아침 전날 너무 피곤했고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잠을 충분히 못 잤어요. 그거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은 내가 나 한 몸 자리에 앉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맞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너무 화가 나요. 옆에 좀 덩치가 큰 사람이 앉으면 내 자리가 좁아지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거슬려지고. 너무 화가 나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잘 자서 컨디션이 좋으면 뭐 이 정도 나 좀 서서 가도 돼 하고 막 양보해줄 기꺼이 그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잘 자기 위한 여러분만의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루틴이 있다거나 있다면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저도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안 보는 연습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안 보니까 제가 극강의 MBTI N이기 때문에 상상을 하느라 더 갑자기 재밌어지고 몸이 깨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잠을 못 잘 바에는 차라리 블루라이트를 좀 쬐더라도 내 뇌를 마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넷플릭스에서 이미 봤던 드라마 켜놓고 좀 잠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 안 좋은 건 아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갑자기 너무 새벽이 재밌어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젠투는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잘 때 스마트폰 없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냥 진짜 저도 잠 자기 전 루틴은 무조건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일단 맞아. 볼 거 충분히 다 봐야 잘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보다가 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제 보는 상태로 뭔가 스르르 이렇게 잠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렇진 않고 뭔가 잠이 온다. 그런 시간이 됐다, 12시 됐다, 자야겠다 싶으면 그냥 휴대폰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저도 MBTI가 살짝 개입해서 저는 S인데 저는 방금 미연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요.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딱 눈을 뜬 그 순간부터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어머. 이건 제이라서 그럴 수도. 저는 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딱 눈을 떴을 때 일어난다. 이제 화장실로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상상 시뮬레이션에서 옷 입기 전에 이미 잠이 들어요. 우와. 거의 양세는 걸 S로 하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미연이 생각하다가 오히려 잠이 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저도 약간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어요. 시뮬레이션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효과가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 지루해서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누우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그래요. 뭔가 휴대폰만 딱 놓고 이렇게 딱 천장을 보면 생각이 참 하기 싫은 것들도 막 몰려오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젠트는 그걸 딱 차단을 하고 난 내일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근데 물론 저도 잡생각이나 그런 게 들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좀 하기도 하다가 안 돼, 자야겠다 싶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지 않는 한은 진짜 옷 입기 전에 잠들거든요. 해봐야겠다. 오늘 밤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이게 근데 참 우리도 알잖아요. 맨날 자기 전에 몇 시간 더 잘 몇 분이라도 더 잘 수 있는지, 더 자려면 내가 알람을 몇 분에 해야 되는지는 참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왜 휴대폰을 손에서 못 내려놓느냐. 근데 이게 그 일본의 수면 연구소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잠에 들 때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1시간 이상 덜 자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자기 전에 휴대폰을 한번 딱 들어요. 그럼 몇 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이 1시간도 저한테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 한 2시간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요. 미연도. 저도 1시간은 넘기는 것 같은데. 그럼 1시간 보고 놓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자는 거예요, 젠트는? 저는 근데 일단 눕기를 일찍 누워요. 맞다, 12시에 눕는다. 일단 일찍 눕고 핸드폰을 1시간 넘게 보다가 그러고 이제 12시 더 이상은 안 돼 이러고 자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엄마만 봐도 드라마 틀어놓고 보다 자던데 제가 맞아요, 그거 꺼줘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가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쵸. TV가 스마트폰으로 변한 것뿐이네요. 그럼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신디가 말한 것처럼 저도 아침에 최대한 조금 더 자고 나가려고 밤에 머리를 감고 자면서 또 누워서는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아까 살짝 끼어들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우리 미연은 잠자고 싶어서 쇼컷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게 뭐 머리가 길든 짧든 스타일을 생각해서 왜냐면 머리를 감고 자면 조금 흐트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젠투는 자기 전에 머리를 감는다? 근데 저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 그 말한 것처럼 스타일이 좀 중요할 때는 아침에 감고 그냥 묶어도 된다. 이러면 전날에 감아요. 미연은요? 쇼컷까지 한 미연은? 저는 매일 아침에 잠을 깨려고 샤워를 해서 아침에 샤워를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잠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가끔 전날씩? 캔모자 모자. 쓰고 앞머리만 씻고 뭔지 아시죠? 알죠. 신디는요? 저도 근데 저는 항상 아침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그 일하다가 뭔가 막 뭐가 머리에 약간 기름이 진다거나 이런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의 그런 모습을 누가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무조건 아침에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저도 아침을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잠에서 딱 깨는, 그러니까 잠을 딱 끝내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더 개운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아침을 딱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나서 아침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참 말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뇌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팽팽팽팽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좀 쉬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약간 머리를 감으면서 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행위니까 뇌가 좀 비워지는 것 같고 미연도 샤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샤워만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이 뭐 수용성이다. 맞아. 그래서 샤워를 하면 이게 날아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물을 맞는 행위가 뭔가 뇌에 좀 좋은 작용을 하는 거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좀 다른 촉감을 느끼고 다른 뭐 하다못해 노래를 튼다든지 이런 것도 잠을 깨는데 효과적인 것 같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저 스스로를 온하는 거는 쉬운데 오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감각이 진짜 예민해서 알람도 잘 듣고 그래서 잠도 엄청 빨리 깨요. 그래서 그 뇌가 활성화는 잘 되는데 대신 끄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젠투가 그렇게 아침 루틴을 생각하면서 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신디는 어떻게 끄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이상 휴대폰을 보니까 그냥 지쳐서 잠들 때까지 저를 스마트폰으로 약간 혹사시키는 느낌? 0이 될 때까지 배터리가.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진짜 시간 도둑, 시간 맞아. 야금야금 뺏어 먹잖아요. 제가 어제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지금 오늘 1일 핸드폰 없이 살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네. 아침부터 너무 불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싶은 거예요. 아침부터 시간이 너무 많고 진짜. 네, 저희가 녹음을 하는 장소까지 오는데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길을 다 알고 있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저 그래도 여기 꽤 많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길 잃을 뻔했어요. 어머.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세상을 모르고 스마트폰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구나. 네. 그게 저희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게 다음 날의 컨디션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 봤는데 그 자기 전 3시간 동안의 기분과 상태가 다음 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대요. 약간 비슷한 결로? 네. 그래서 연예인 누구였는데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자기 3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아예 안 본대요. 대단하다. 그래서 전 사실 엄두는 안 나는데 좀 그래서 그걸 하고 그냥 노력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자기 전에 저만 해도 진짜 자기 직전 2시간을 다 핸드폰 보는데 쓰는데 그때 사실 좋은 것만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다 도파민 중독인데 맞아.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안 개운한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은 뭔가 불순물들이 끼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게 좀 비워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비워내기. 근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 스스로를 비워내기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딜레마지 않아요? 완전 딜레마예요.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큰 뾰족한 방안은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맞아요. 이쯤에서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들은 그럼 젠투도
그런 시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잠들기 너무너무 힘든 시기. 어때요? 잠들기 언제? 힘든 시기? 근데 아무래도 그냥 진짜 고민이 많을 때 아닐까요? 맞아.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저도 그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오프가 안 돼요. 어. 그걸로 바로 전환이 안 되고 계속 진짜 그냥 고민에 빠질 때가 좀 잠들기 힘든 것 같고. 근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사실 잠이 더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고민이라는 게 결국 뭔가 나의 뭔가 생존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이어서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불안해지니까 맞아. 맞아요. 심장이 더 뛰고 맞아요. 못 자잖아요. 맞아요. 심장이 진짜 더 빨리 뛰니까 그럼 잠을 잘 그 릴렉스한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는 고민은 다 쓸모없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밤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해라. 맞아요. 맞아. 우리가 밤엔 진짜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질까요? 밤은 뭘까? 진짜 나는 뭘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진짜 그런 고민을 왜 왜 항상 자기 전 밤에 햇빛 보면서는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한 25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막 갑자기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쿵쿵쿵 뛰고 이러니까 어떡하지? 그때 이제 본가에 잠깐 내려가 있었을 때라 엄마 깨우면 엄마 내일 출근하는 거 힘든지 알면서도 엄마한테 가서 안아달라고. 많이 진짜. 힘들었구나. 진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럴 때 그 어쨌든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 이런 걸 듣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저 최근에 딱 이런 적 있어요.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지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자는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나가서 엄마 옆에 누워가지고 근데 엄마는 저랑 같이 자는 거 싫어하잖아요. 엄마는 좀 편하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꾸역꾸역 가가지고 엄마 옆에 눕고 그리고 약간 계속 엄마랑 조금이라도 뭔가 맞닿고 싶어 하는 상태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팔 조금 붙이고 그러고 자는데 근데 그게 되게 안정이 되고 맞아. 되게 빨리 잠들었어요. 맞아. 갑자기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저는 1인 가구일수록 그런 상태에 더 많이 놓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더 잠 잘 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누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패턴을 맞추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1인 가구면 뭔가 그 신체적 접촉도 없고 이 공간이 내 불안으로만 채워지고 이거를 물리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웹툰에 그 작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상툰을 연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신혼일기를 연재하시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너무 바른 생활 어린이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생각보다 잠에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온기?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맞아. 근데 그럼 나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나보다 더 제이인 사람을 만나야 나보다 더 좋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옆에 누구 있으면 잘 자요? 저도 혼자 편하게 자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결혼? 잠 때문에 결혼을 맞아요. 그게 약간 딜레마긴 한데 저 1인 가구 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군가랑 살림을 합치거나 아니면 결혼 말고 뭐 동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살게 되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것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들이랑 일상생활을 같이 안 보내면 너무 저의 루틴에만 젖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잔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도 잠이 되게 쉽게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 앤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직전에 막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옆에 수다 떨 사람이 있으면 생각보다 그게 금방 지나가요. 야, 나 오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맞아. 투정 한번 부렸을 때 할 수 있지. 잠이나 자. 발 닦고 자. 이러면 발 닦고 자게 되거든요. 맞아. 생각은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대화를 맞아요. 하면 말로 꺼내면 진짜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혼자 자는 게 약간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해요? 그러면 침대를 한 침대 큰 거 사서 둘이 같이 잘 거예요? 아니면 작은 침대 붙여서 한 공간에서 자지만 분리를 할 것 같아요? 전 무조건 후자. 저는 개인 공간과 개인 시간이 필요해요. 단호해. 그럼 침대 싱글 2개 붙여서 그리고 저는 각자 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건.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걸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침대 2개를 같이 붙여서 생활하는 신혼부부가 되게 많대요. 그런 침대도 잘 나오고. 그런 침대가 심지어 나오는구나. 그래서 딱 이렇게 붙여서 잘 수 있을 땐 딱 붙여서 자고, 그리고 따로 떨어뜨려서 가운데 약간 협탁 같은 것도 놓고 각자 좋다.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심지어 그 모션 베드 있잖아요. 이렇게 일으키는 거. 네. 그게 각자 자리에서 따로따로 되는 게 있어요. 대박. 진짜 좋다. 그래서 각자 이제 수면 패턴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좋다. 어때요? 한 너무 침대? 좋은데요? 저는 사실 침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불은 꼭 하나씩. 그거 뭐야? 이거 좀 특이한데? 제가 언니들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이불 많이 언니들이랑 뺏겼어요? 엄청 많이 뺏겼죠. 저 이불에 한이 좀 있거든요. 제 이불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또 힘이 제일 약하고 이러니까 언니들이 자다가 조금만 힘줘도 바로 뺏기고. 네. 신디는 저도 2개 침대 붙여서 저도 개인적인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나 가끔 본가 갔을 때 엄마 옆에 가지 저는 정말 죽은 듯이 누워서 자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딱. 근데 꼭 저한테 막 이렇게 발을 올리고 손을 올리고 엄마가 그럴 때마다 왜냐면 나는 잠들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턱 발을 올리세요? 발도 올리고 손도 올리면서 말도 걸어요. 대답도 해드리네. 그래서 저는 뭔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잠버릇이 좀 착한? 잠버릇이 좀 고약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어때요? 어떤 자세로 자요? 저도 정자세로 그냥 정자세? 자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많이 그랬는데 아침 일어났을 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 노력이에요. 이렇게 정자세로 자려는 노력. 노력. 근데 저는 이제 분명 정자세로 자는데 저는 미연의 이불에 좀 약간 다른 의미로 공감을 한 게 제가 언니거든요. 어머.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불을 뺏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혼자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덮는 이불이 정말 마구 막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제가 다 휘감고 있을 때도 있고 좀 이불에 저도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거 말고는 그래도 최대한 정자세로 자고 일어나는 편. 대신 이불은 좀 그렇다. 동생이랑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혼자 자요. 혼자 어릴 자는구나. 때. 어릴 때. 그건 동생 입장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사과 한번 하는 걸로. 저는 제가 정자세로 왜 자게 됐을까를 한번 고민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이제 태어나서 제가 3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안방 침대가 되게 크고 높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럼 저랑 이렇게 동생을 재울 때 동생을 안쪽에 놓고 저를 바깥에다 재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침대 높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발버둥을 치고 자면 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긴장 상태에서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자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아직도 그 정자세가 긴장된 정자세예요? 아니면 지금은 그게 좀 편해요? 지금은 편하죠. 지금은 습관이 그게 됐구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음. 저에겐 그런 아픔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 미연은 정자세로.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릴 때 자던 습관이 좀 나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많이 받고 특히 잠깐만. 고등학교 때 아, 그쵸, 그쵸. 네, 아. 고등학교 때 수면에 예민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요즘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도 그렇고 수면 패턴도 그렇고 좀 중고등학교 때 형성된 게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휴대폰을 보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 물론 행동에 옮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휴대폰 내일 알람을 설정하려고 휴대폰을 켰다가 다른 걸로 빠지기 십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그냥 알람 시계를 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새로 이런 거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알람시계 요즘에 그래서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전에도 있지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알람을 끄다가. 맞아.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대신 알람시계를 놓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샀잖아요.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렇지만 진짜 포기를 못 하겠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 게 있대요. 아침에 막 우리 알람 몇 개씩 해놔요? 저는 하나. 하나? 저도 한두 개. 건강한 사람들. 한 두세 개 어. 해놓는데 이게 사실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알람을 해서 어쨌든 살짝 깼다가 다시 잠드는데 그 잠깐 잠드는 잠이 어차피 뇌에 좋지도 않고 진짜요? 좋은 질의 그런 수면이 아니라서 한 번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한 5분, 10분 더 자고 일어날 때 진짜 많은데 저도.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없고 거구나. 건강에 뇌에 그렇게 좋지 않다. 진짜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알람은 하나를 맞추긴 하지만 그때 일어난 다음에 한 10분, 20분 그냥 더 자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맞아. 어떻게 10분, 20분만 더 자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로 잠드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알아서 10분, 20분 뒤에 깨는데 그래서 또 뇌 안 좋은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그러니까 좋은 질의 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몇 분만 더 했을 때 그게 뭔가 개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은 그거는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듣자마자 바로 그냥 기상하는 거. 애기들 신생아 보면 통잠 자는 거 중요하다잖아요. 통잠. 저희도 통잠 자는 연습 해야 될 것 같아요. 좋다. 통잠 자는 연습.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빼놓지 않고 자는 잠에 대해서 감시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평소에 잠 잘 주무시나요? 오늘만큼은 우리 자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채우지 말고 좋은 잠, 꿀잠에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